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찜통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모두 대책을 내놓지 못해 승객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핵심 건물인 선화당의 상냥식이 열렸습니다. 가명 복원이 한옥마을 확장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안호영, 김윤덕 2파전 구도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17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17일째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극심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5도, 남원 35도, 진안 34도 등 도내 전 지역이 30도 중반까지 오르겠고 자외선과 오존 수치도 나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며 온열 질환과 폭염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차가운데. 네, 살인적인 폭염 속에 찜통 같은 농어촌의 시외버스 터미널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해본 곳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가장 문제지만 자치단체나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 고통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완주 고산 버스터미널입니다. 승객 대부분이 70대 이상 어르신이지만 냉방기라고는 선풍기 한 대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차오를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내부 대합실은 바로 옆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 탓에 고통이 배가 됩니다. 너무 냄새가 나서 화장실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더워도 나왔어. 돌아가는 거라도 하나 좀 해주면 좋겠어.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에 바로 옆 도로에 지열까지 올라오지만 터미널이 아예 사라져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 봉동 버스 터미널이 있던 자리인데요. 수요 부족을 이유로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승객들은 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태는 개선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대부분 민간업체 소유다 보니 자치단체는 예산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고 아직 저희가 개인 건물이라 폭염으로 뭐는 없는데 선거 때만 되면 터미널에서 표를 달라며 악수를 청하던 지역 정치인들은 정작 지역 주민들, 그것도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에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못 가봤네요. 냉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네요. 혹시 현장 한번 살펴보셨어요? 작년에 그런 요청을 한번 받아갖고 얘기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볼게요. 죄송합니다. 터미널 업체나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 어디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골 노인들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최근 2명이 숨지면서 전북 지역 온열 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김제 청하에 사는 86살 윤모 할머니가 집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검안 결과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앞서 21일에는 충남 금산의 44살 김모 씨가 무주 부남에서 밭일을 하다 숨졌는데 발견 당시 체온이 42.3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피해 대책비 6억여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도내에서도 2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6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가축 4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는 특별교부세 등 6억 6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시군 주요 도로에 물을 뿌리고 무더위 쉼터에 휴대용 파라솔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관찰사가 집무실로 썼던 선화당이 복원돼 어제 상냥식을 가졌습니다. 전라가명의 핵심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면서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입니다. 금강산 황장목으로 만든 마룻대가 환호 속에 건물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해 11월 복원이 시작된 전라가명 선화당이 상냥식을 끝으로 골격을 갖췄습니다. 마지막 구조물이에요. 그 위에 석가래 걸고 기와 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능적이란 얘기. 선화당은 전라감사가 수백 년간 집무실로 사용했던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전란과 화재로 역사 속에서 제 모습을 지켜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952년 폭발 사고로 훼손된 뒤
구 도청이 들어서면서 선화당의 존재는 시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오랜 아픔 끝에 개도천년을 기념하며 다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선화당. 호남의 자부심이 돼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상량문을 봉안하고 전통 의식으로 하늘에 예를 올립니다. 이 건물이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고식을 하고 이 건물을 고대하고 또 축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곳 전라가명터에는 선화당 이외에도 내년 말까지 핵심 건물 7개 동이 복원돼 옛 모습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전라가명 복원에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요소를 잘 녹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어지는 전라가명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타 지역에서는 이미 복원된 가명들이 고증 논란을 겪거나 관광 효과도 미진해서 향후 전라가명 운영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경희 기자입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콩쥐가 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콩쥐 팥쥐전. 권선징악의 대표적 전래동화가 복원을 거쳐 탄생한 전라가명을 배경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전라감사가 콩쥐의 꽃신을 주어줬다는 설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되는 3D 애니메이션은 새 전라가명의 첫 활용 사례입니다. 이제는 스토리텔링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콘텐츠에 주목하고요. 강원과 경상, 충청 가명 등 이미 복원을 거친 전국의 가명들은 박제된 공간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단순한 복제나 재현이 아닌 재창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성될 가명 7개 건물에는 각각의 독자적인 컨텐츠를 채워 넣을 계획입니다. 선화당에서는 감사가 어떤 직무를 받는지 디지털 화면을 통해 엿보고, 내야에서는 다도와 예절 교육 등 증강현실인 AR, VR을 이용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옥마을에서 풍패지관으로 또 싸전다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이동하도록 골목골목을 정비해 가명 테마길도 조성합니다. 단순한 옛날 건물의 복원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의 복원이고 컨텐츠 중심으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재창조 복원이라는 그 의미를 쓰게 됐고. 복원되는 전라가명은 전체 가명의 3분의 1 수준. 빈터로 남아있는 서편, 구도청 건물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입니다. 새천년공원은 여전히 구상에 머물러 있어 땅 소유주인 전라북도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민연금 전주 이전 흔들기를 강력 경고하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사금고 역할로 빚어진 국민연금의 위기를 전주 이전과 연결짓는 정치권 등의 움직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이후 운용직 이직률이 11.6%로 업계 평균보다 낮고 7.26%의 수익률 역시 최근 7년간 최고라며 위기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 6곳이 위생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부터 해수욕장과 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전주 100번집과 무주 천지가든, 완주 오스갤러리가 위생 취급 기준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 무신고 원료를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특히 도내 한 국수집에서는 기준치보다 80배가 많은 대장균이 검출돼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현역과 원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 지방선거 이후 도내 정치 지형 변화와 향후 총선 관련 정치 구도를 가늠할 쟁점으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김한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전북도당 개편 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하루 전으로 지방선거 이후 도내에서 열리는 사실상 첫 정치 일정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현역의 안호영 의원은 지방선거 민심 받들기를 이번 선거의 의미로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민심을 우리 도당이 얼마큼 잘 받아 안을 수 있고 부응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역 의원은 훨씬 유리한 게 현실이죠. 네. 김윤덕 현 전북도당 위원장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외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성과를 내세우며 경쟁력을 자신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혁신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많은 그런 점들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고요. 적임자가 저다.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맞대결인데 두 후보는 일단 향후 총선 관련성에는 민감한 듯 선을 긋습니다. 총선에서의 공천권 문제는 도당 위원장과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당 위원장을 출마했다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봐요. 하지만 각 당이 2년 뒤 총선을 겨냥해 지도부 개편 등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 이후 도내 정치지형 변화를 가늠할 일정으로도 민주당 도당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군산시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 120억 원대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는 부처별 예산안이 제출돼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산사랑 상품권 50억 원과 청년 창업 지원 20억 원 등 5개 사업 124억 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청도 노후 여객선 교체와 장자도 접안시설 설치의 시급성도 설명했습니다. 도내 로컬푸드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상반기 도내 33군데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15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성분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생산자는 제값 받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애견 놀이터가 남원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애견인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남원 요촌 생태습지공원에 들어선 애견 놀이터는 소형견과 중대형견 공간이 따로 분리되고 반려견 운동시설과 애견인들의 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등록된 반려견과 애견인은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13세 미만 어린이 견주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곳은 애견인과 비애견인이 함께 어울려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순창 발효 소스 도굴이 피서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발효 소스 도굴은 연평균 15도에서 18도를 유지해 선선함을 느낄 수 있고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와 소스 관람은 물론 가상현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하루 평균 3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토굴형이기 때문에 매우 시원해서 더위도 식힐 수 있고 발효에 대한 학습 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부족한 공부를 보충해주는 장수학당과 장수 꿈의 학당이 개강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되는 장수학당은 고등학생 100명이 우수 교사진과 유명 강사진으로부터 국어와 영어, 수학 등의 수준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장수 꿈의 학당도 관내 5개교 중학생 73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인재 육성의 장이 되길 바라며 학생들의 최상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진안 홍삼축제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부스를 운영할 청소년 축제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축제기획단은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축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1019 청춘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2018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소리 판타지를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닷새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소리축제 조직위는 어제 최종 출연진과 한국 5대 국 시리즈, 판소리와 플라멩코 프로젝트 등 18개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유료 입장권을 판매하며 축제 기간 150여 차례의 공연이 마련됩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전북현대의 이재성이 독일로 이적합니다. 전북현대는 이재성이 독일 분데스리가 팀으로 이적하기로 했다며 일정과 이적료 등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성은 2014년에 전북에 입단해 지난해 K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 올 시즌은 17경기에 출전해 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이유 없이 행인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한 38살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4일 밤 10시쯤 남원시 동충동의 한 체육공원에서 여성인 57살 B씨에게 돌을 던져 다치게 하고 쌍교동의 한 다리 위에서도 산책하던 시민 2명에게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에 악취의 민원이 잇따르자 익산시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특별 기동반을 꾸려 매일 밤 8시 이후 산업단지와 신재생자원센터, 공공하수처리장 등지에서 악취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12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된 익산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도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이 잇따라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북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국민안전보호 분야의 탄소 관련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과 폐탄소 섬유 재활용과 상용화 지원 등 모두 12건을 발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국가 정책화를 위해 정부에 제공하게 되는데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22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부터 11일 동안 전주 우진문화공간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동을 주는 연극 장수상회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과학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이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부터 사흘간 지리산 달궁 자동차 야영장에서 피서객들을 위한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무주 남대천 물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무주읍 남대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부안 도깨비 빛 축제가 열립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매주 토요일 근대건축관 인근에서 박물관 야간 개항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과거시험 특별전과 연계한 여름방학 박물관 학교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오늘까지 시니어 재취업을 위한 바리스타 무료 교육생을 접수받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17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정읍이 35도, 진안과 장수가 34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3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